이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권 문제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인데 저압 또는 고압 가공 전설로와 기설 약전류 전설로가 병행했을 때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양자 간의 이격거리 얼마냐? 2m 띄워야 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가 고저압 가공전선이에요. 가공전선이고 고압이거나 또는 저압이죠. 이때 이쪽이 약전류 전선이죠. 이때 두 개의 전선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유도가 되죠. 전전 유도하고 전자 유도. 이때 이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여기서까지 이격거리를 두게 되죠. 그래서 유도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 떨어뜨려야 될 거리가 최소 수평으로 2m 이상은 떨어뜨려야 되죠.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기본이죠. 2m 이상 떨어뜨려도 유도가 예상이 되면 더 떨어뜨려야 되고요. 가운데에다가 차폐층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 약전류 전선이나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게 되겠죠. 기본적인 이격거리는 기본적인 것은 2m 이상 이격거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압이나 고압 가공 전선로하고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을 할 때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2m 이상은 이격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 1번이죠. 다음,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는 피레 시스템인 경우 병렬 인하 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레침 등급에 따라 1, 2등급인 경우 몇 메타? 자, 요 문제가 이제 관연도 문제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특히 피레 시스템에 관련된, 우리가 접지 시스템 중에서 피레 시스템에 관련된 접지 부분은 기존 문제가 없고 지금 요게 이제 작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작년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이제 많은 문제가 관연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다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관연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연습이 안 되죠. 실은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피레 시스템에서 병렬 인하 도체죠. 원래 이제 피레 시스템은 요 피레 시스템이죠.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가 있고 그다음에 인하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접지극이 있죠. 그래서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 시스템, 인하 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수레부는 뭐 돌침, 수평 도체, 그 다음에 케이지 방식 등과 같은 망상 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하 도선이에요. 이제 여기 인하 도선은 수레부에서 낙뢰를 받은 것을 접지 쪽으로 신속하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인하 도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앞쪽에 조건이 붙어 있어. 건축물, 구조물 등과 분리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여기에 인하 피레 시스템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분리가 되면 상관이 없지. 근데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하선 도체 간격이 나와야 돼요. 원래가 분리가 건축물하고 분리가 딱 돼버리게 되면은 분리되면은 인하 도선을 일조로 하게 되죠. 분리되면 건축물하고 구조물이 피레 시스템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일조 시설을 해야 되고요. 인하 도선을 한조로 시설한다는 뜻이고요.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않으면 병렬 2조 이상을 시설해야 돼. 인하 도선을 2조 이상, 그러니까 2개나 4개나 이렇게 2조 이상을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제 2조를 시설하게 되면 그 병렬 인하 도선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2조 이상을 해야 되니까 분리되지 않는 곳은 2조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병렬 인하 도선 2개 이상이잖아요. 그때 간격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간격이 피레 시스템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았을 때 2조 이상이었을 경우 이때 인하 도선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은 피레 등급이 1등급하고
2등급은 이런 얘기예요. 1등급하고 2등급은 10m 간격을 가져야 되고요. 등급, 필요 등급 말하는 거죠. 3등급이 있어요. 3등급은 15m 이상 이격을 가져야 되죠. 15m입니까? 맞죠? 15m 이상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이 있습니다. 4등급은 20m를 가져야 돼요. 필요 등급이 LPS 등급이 LPS 등급, 필요 시스템 등급이죠. 등급이 4가지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앞에 이제 우리 요점을 보게 되면 등급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때 등급별로 연이나 도선 사이의 간격이죠. 2조 이상이니까 그때 간격은 1, 2등급이 10m 이상을 10m 이상. 그 다음에 3등급이 2m 15m, 4등급이 20m 간격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10m 아닌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죠. 이것은 이제 필요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는 문제 어려워서 못 맞았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실은 다른 쉬운 문제도 많이 맞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봐야 되니까 요거 문제 볼 당시에 수험생들은 다소 어려웠지만 이제 대비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필요 시스템, 수뇌부가 있고 인하도선이 있고 접지극이 있다. 수뇌부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인하도선 어쩌고저쩌고 접지극 어쩌고저쩌고 다 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자, 발열선을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에 조형제 고정시켜 신설을 한 경우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전압은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기 사용했을 때의 전압, 사용전압이죠. 사용장소일 경우 대지전압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전압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자, 대지전압은 300V 이하라고 외워야 되는 것이며 사용전압은 400V 이하입니다 라고 하죠. 자, 항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전압은 300V 이하, 사용전압은 400V 이하 이렇게 요 두 개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실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전기가 저 380V, 220V 또는 220V, 380V 이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공칭전압이고 선간전압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상전압이고 대지전압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대전압을 말할 때는 220이니까 300V 이하라고 하는 것뿐이고 선간전압을 말하는 것이니까 400V 이하, 380이니까 400V 이하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차장, 도로, 무대, 전기 울타리 빼고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대지 전압으로 물어보는 문제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300V가 답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부 300V로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4번 문제 1차 측 3300V, 2차 측 220V인 변압기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얼마냐? 변압기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7kV 이하는 1.5배로 10분간 한다. 최저 시험 전압은 500V다. 7kV를 넘었어요. 7kV를 넘었잖아요. 넘고 60kV 이하는 1.25배로 시험한다. 최저 시험 전압은 1500V다. 10.5kV. 그 다음에 7kV를 넘고 중성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 접지가 되어 있으면 0.92배로 한다. 0.92배로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성점을 가지고 있대 비접지인 경우는 1.25배로 하고 그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한 경우에는 1.1배로 하고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한 경우에는 0.72배로 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70kV가 나오면 0.64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1차 측 전압이 3300이니까 그러므로 1차 측에다가는 3300V이므로
7kV 이하이니까 1.5배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측은 지금 220V이잖아요. 220V니까 이것도 7kV 이하로 1.5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값은 4950V가 나오고 이 값은 330V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 1.5배 했을 때 최저 시험 전압 있죠. 그러므로 최저 시험 전압이 얼마입니까? 최저 시험 전압은 500V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계산값이 302, 330이 나왔어요. 500이 되지 않으면 최저 시험 전압 500V로 시험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차 측은 4950V, 2차 측은 500V로 시험해야 되죠. 그래서 4950과 500, 그래서 1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2차 측 1.5배 했을 때 500이 나오지 않으면 500으로 시험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관등 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 사항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했어요. 자, 관등회로 보통 이제 사용하는 전압이 관등회로 방전 전압이군요. 사용하는 전압이 1kV 이하, 1000V 이하짜리 방전등이에요. 먼저 관등회로 사용하는 전압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전등용 변압기인데 주로 쓰는 것이 절연 변압기죠. 절연 변압기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네온 같으면은 네온 변압기를 써야 되죠. 그래서 절연 변압기, 방전등용 절연된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등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공칭 전선의 굵기가 1.5mm 제곱이다. 2.5mm 제곱이다. 전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2.5mm 제곱짜리를 사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5mm 제곱짜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애자공사로 시설했을 때의 전선 간의 간격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전등이에요. 방전등. 애자공사했을 때 방전등의 전선 상환의 거리는 50cm가 아니라 60cm 이상쯤을 떨어야 되죠. 애자사용공사 공사할 때 그래서 60cm가 60mm, 60mm짜리 6cm죠. 6cm, 6cm, 50cm가 아니고 6cm에 6cm. 보통 전선간 애자공사 하게 되면 전선간 거리가 6cm 아닙니까?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60mm, 6cm 떨어뜨려야 되는데 50cm라고 했으니까 맞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관등회를 사용하는 전에 400V를 초과하고 1kV 배선의 시설 장소에 따라서 합성수전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케이블공사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관등회로 배선 주로 이제 애자공사로 시설을 하게 되고 이제 400V, 1000V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관에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류의 저압이 1000V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3번이 지금 50cm가 아니라 6cm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6cm가 아니고 50cm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용하는 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식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 인입식,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했을 경우 매설 깊이는 차량 등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가 몇 메타가 되느냐.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지중 매설을 할 때 직접 매설을 하든 관로식을 하든 매설 깊이는 1m 이상 묻어야 되죠. 땅에다가 묻는 깊이 1m 이상짜리 묻어줍니다. 단 차량 등 중량에 받을 우려가 없으면 차량 등 중량 받을 우려가 없으면 얼마까지 갑니까? 0.6m입니다. 받을 우려 없으면 0.6m 0.6m 이상이죠. 그래서 관로식이든 직접 매설식이든 땅에다 묻는 깊이는 1m 이상 묻어주시고 중량에 받을 우려가 없으면 0.6m다. 우리 문제는 중량에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1m로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저압 가공 전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였습니다. 저압가공전선로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저압가공전선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사용하는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저압전선을 2.6mm의 절연전선을 쓴다. 전선, 저압, 가공, 전선의 굵기 사용하는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400V 이하인 경우 저압 가공 전선의 굵기 400V 이하인 경우 2.6mm 이상 절연전선이죠. 그러면 절연전선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3.2mm 이상 경동선이죠. 그래서 절연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2.6, 절연이 아니면 3.2. 그러니까 여기 2.6짜리 절연이 맞는 것이죠. 400V 이상, 400V 초과. 400V 초과하게 되면 C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5mm 이상, C가지가 아니면 4mm 이상, 당연히 경동선입니다. 경동이죠. 물론 이제 인장 강도가 2.6이면 2.3, 3.2가 3.43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5.16, 8.06 이렇게 나가죠. 인장 강도가 외우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저압 가공 전선의 굵기를 400V 이하와 초과로 나누어서 외워야 돼요. 이건 400V 이하니까 2.6mm 절연전선 맞는 얘기고, 다음에 400V 이하의 저압 가공 전선으로 다시명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접지공사를 한 조가선을 설치했다. 당연히 400V 이하인 경우 가공 전선을 다시명으로 했을 경우, 다시명으로 했을 때는 조가선 설치하는 것 맞죠? 400V 이하든 400V가 넘었든 당연히 조가선을 설치해서 다시명 전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전압이 고압이군요. 이번에는 고압인 경우 가공 전선에는 다시명 전선을 시설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명 전선은 400V 이하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설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맞죠. 그래서 고압은 다시명 전선을 시설할 수가 없어요. 고압은 고압 경동선, 절연전선만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케이블이니까요. 400V를 초과하는 저압 가공 전선에 C가지 외에 시설할 때에는 지름 4mm를 설치했다. 아까 400V를 초과하는 경우는 C가지가 5mm 아니면 4mm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C가지가 외가 되기 때문에 4mm 맞게 되죠. 틀려있는 부분은 지금 고압이었을 때 다시명이기 때문에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맞는 거죠. 정답은 3번. 다시명 전선은 고압에 쓸 수가 없어요. 저압일 때만 사용합니다. 특히 저압 중에서도 400V 이하일 때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가공전선로 지지물로 사용하고 있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 이상의 풍압 하중이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제를 읽어봤더니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잘 헷갈리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이게 지선을 설치할 때 나오는 내용이 되죠. 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죠. 지선을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선을 시설하는 이유가 이 지지물의 이쪽으로 불평균 장력을 받죠. 불평균 수평불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불평균 수평불력을 받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지물은 당연히 이 불평균 장력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힘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전주의 이 불평균 장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선을 설치하게 되죠. 여기에 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이 수평 불력을 이쪽으로 분산시켜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T가 들어가면 T0만큼 분산시켜서 지지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안전을 도모해. 근데 우리 문제는 어떤 것이냐?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 이상의 풍압에 견디는 풍압, 요게 이제 수평불력이 주로 풍압이 바람이 불었을 때 수평불력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풍압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분담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지지물이 여기 지선이 이 값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분담해야 돼요. 이 불평장력의 이 지선의 장력은 최소한 2분의 1 이상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2분의 1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 2분의 1 요거. 그래서 지선이 분담해야 될 수평 분력은 최소한 수평 분력에 대해서 2분의 1 넘어가게 되면 분담해야 돼요. 2분의 1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선 시설 기준 들어오기 전에 지선의 정의를 말할 때 내는 내용입니다. 지선을 정의를 할 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값 지선 불평균 장력에 대해서 최소한 2분의 1 이상을 분담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문제.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 차단 또는 경보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특고압용 변압기의 뱅크 용량의 구분으로 알맞는 것 됐습니다. 변압기 보호했습니다.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뱅크 용량이 500kVA에서부터 5000kVA군요. 5000에서부터 1000kVA 이하까지 미만에서는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경보 장치를 하거나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도 되죠. 그럼 경보 장치만 해도 되겠네요. 차단 장치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1000kVA 미만이고 내부 고장이 생기면 경보 장치나 차단 장치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경보 장치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뱅크 용량이 1000kVA 이상이 됐을 때 1000kVA 이상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내부 고장이 생기게 되면은 차단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죠. 내부 고장이 생기면 반드시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 장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탄행식 변압기에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탄행식 변압기에서 냉각 장치 고장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때는 경보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경보 장치.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내부 고장 발생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 차단 또는 경보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특과 변압기 용량으로 알맞는 것은 있으니까 5000kVA 이상에서 1000kVA 미만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5000kVA 이상에서 1000kVA 미만 그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 자, 이 10번 문제도 관연도 문제에는 많이 있지 않는 문제가 되죠. 10번 문제도.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평소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통신 설비의 식별 표시에 대한 사항으로 이제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통신기기는 식별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이건 통신용이다. 그래서 인식용 표찰 부착. 그냥 인식용 표찰을 부착해. 이건 통신용 표찰 부착하면 되죠. 또 통신사업자 설비 표시 명판에 플라스틱 또는 금속판 등 견고하고 가벼운 재질로 글씨는 각인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된다. 당연히 글씨로 쓰죠. 이제 인식용 표찰해야 될 거 아니야. 표찰에다가는 가벼워야 되죠. 풍압도 안 받고 무게가 안 나게 되니까 글씨를 각인을 해야 돼요.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표찰을 이건 통신설비입니다 라고 표시해 놔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배전주에 시설하고 있는 통신설비의 표식 명판의 경우는 직선주, 전주 10경간마다 시설한다고 적혀있는데 배전주잖아요. 배전주에다가 통신설비를 이제 시설해. 10경간이면 10개마다 하나씩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신설비 경간은 10경간이 아니라 5경간이에요. 5경간마다 표시해야 되는 게 답이 3번이죠. 10경간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경간마다 전주 5개마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분기주는 매 분기주마다 다 해야 돼요. 분기주는 매 전주마다 한다.
분기주, 일류주는 매 전주마다 다 시설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설비의 전력보안 통신설비 합니다. 전력보안 통신설비를 하게 되면 전주를 세우죠. 이렇게 여기에 가공전선이 있습니다. 가공전선이고 여기가 통신선이 있습니다. 전력보안 통신선이 있죠. 전력보안 통신선. 전력보안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선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통신선입니다. 이것은 가공전선이 아니고 통신선입니다. 표시해야 하네.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통신선에 표시를 해야 한다. 인식용 표식을 해야 된다. 표식 부착. 이때 표식 부착할 때에 글자는 글자 각인해야 되죠. 각인하고 지워지면 안 됩니다. 파야 된다는 뜻이죠.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전주가 5경간마다 직선주 5경간, 직선주는 5경간마다 하고, 그 다음에 분기주나 일류주는 4경간마다 한다. 그러니까 직선주로 되어 있는 것은 5개 구간마다 요 인식표를 달아야 되고, 분기주나 일류주는 4경간마다 경간 있는 곳마다 전부 다 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제 요 숫자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숫자를 외워야 되죠. 직선주는 5경간, 분기주나 일류주는 4경간마다 표식을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11로 문제입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해서는 안 된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지 않죠. 근데 이제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경우 전기로용 변압기, 대전류가 필요하니까 철도 신호회로에 사용하는 변압기, 철도 신호용, 왜냐하면 교류철도니까 25kV를 신호용 전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전소나 변전소 안에 쓰고 있는 소내용 변압기, 전기로용 변압기, 철도 신호용 변압기, 그 다음에 소내용 변압기, 이와 같은 것들이죠. 소내용 변압기.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22.9kV를 직접 저압으로 변성을 하죠. 배전용 변압기. 그 다음에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할 때에는 저압측 중성점 접지 저항이 저압 중성점 접지 저항값이 15옴 이하짜리일 때, 중성점 접지장이 15옴 이하이면은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할 수가 있죠. 5개 외워야 돼요. 전기로용 변압기, 철도 신호용 변압기, 발전소나 변전소 소내용 변압기, 22.9에서 나가는 배전용 변압기, 중성점 접지장 값이 10옴짜리 이하인 변압기. 정답은 1번. 광산에서 물을 양수할 때 쓰는 변압기는 특고압에서 직접 변성하는 변압기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일종 특고압보안공사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게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죠. 일종 특고압보안공사에서는 A종과 목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 외울 때에 일종 특고압보안공사에서 A종과 목줄은 줄 꺼서 안 외우잖아요. 그래서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일 때는 목주와 A종은 사용할 수가 없다. 제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일종 특고압보안공사는 A종과 목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고압 시가제 할 때는 목줄을 사용할 수가 없죠. A종 철주나 A종 콘크리트주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가제 특고압은 목주만 사용이 안 되고요. 일종 특고압보안공사는 목주하고 A종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3번.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과 접근하여 시설될 때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 여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죠. 이격거리. 가공전선 이격거리 어떻게 외웠어요? 고저압이었을 경우 이격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 건조물과 만나면 건조물과 접근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가 2m 이상을 옆이나 아래쪽은 1.2m 이상을 물론 이제 위쪽이었을 때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면 1m까지 감할 수가 있죠. 옆쪽이나 갔을 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0.8m로 줄어들고 또한 케이블을 사용하면 0.4m로 줄어들어요. 이와 같이 단소조항이 많이 나오는데 단소조항은 나중에 천천히 외우시고 기본 이격거리 외워야 되죠. 건조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기타 식물. 기타 가기 전에 식물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접촉 불가. 닿지 않아야 돼요. 기본입니다. 기타 시설물과 접근할 때에는 기타 시설물 저압인 경우는 60cm를 고압인 경우는 80cm가 기본이죠. 이격시키고 만약에 높은 쪽의 전선이 케이블이면 저압인 경우는 30, 고압은 40 절반 반당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기본 이격거리잖아요. 이 기본 이격거리를 이렇게 세 가지 딱 나누어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보면 되거든.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이니까 건조물의 식물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 기타 시설물이란 얘기지. 그러면 물어보는 전압이 저압으로 물어봤으면 60, 고압으로 물어봤으면 80이에요. 물론 높은 쪽이 전압이. 여기서는 고압이니까 고압과 약전선이므로 당연히 80cm인데 문제 읽은 와중에 고압선이 케이블이다는 말이 없어야 돼요. 케이블이면 높은 쪽에 전선이 케이블이잖아요. 케이블이면 여기가 30cm로 여기가 40cm로 줄어들거든요. 이게 문제에서 케이블이란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80cm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 이격거리입니다. 단소조항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5kV 이하 특고압 가공 전선로. 근데 가로 안에가 중성선을 가지고 있고요. 다중접지공사하고요. 사고 났을 때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22.9kV 선로란 뜻이죠. 배전선로죠. 22.9kV의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굵기에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어야 되는 말 참 길게 적어놨군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보도록 하죠. 접지도체 굵기.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접지도체 굵기. 첫 번째, 접지도체는 보도체 굵기에 준한다. 이상. 보도체 굵기에 준한다. 보도체 굵기에 준함. 보도체 굵기에 준함. 보도체 굵기에 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도체 굵기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보도체가 이제 상도체하고 그 다음에 같은 접지도를 썼을 때의 상도체 있죠. 상도체 단면적을 S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이 S의 값이 16보다 이하이면 16 이하이면 접지도체 굵기는 같은 걸 쓰면 된다. 상도체의 단면적이 16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상도체의 단면적 16을 초과하고 35 이하이면 그때는 16 이상짜리만 쓰면 된다. 접지도체의 단면적이 35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상도체의 절반짜리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상도체하고 상도체 단면적 S라고 했을 때 이게 보도체 굵기였죠. 이거 첫 번째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큰 고장 전류가 없을 경우 큰 고장 전류 없는 경우
없으면 단면적 6mm 제곱짜리를 사용한다. 단 피레 시스템인 경우는 16짜리 쓴다. 그렇더라도 피레 시스템은 16짜리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피레 시스템은 16짜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네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애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값이 중성선을 가지고 있고 다중접지되어 있을 때, 중성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접지로 되어 있을 경우, 다중접지, 이때 접지도체 굵기는 6mm 제곱짜리이다. 6mm 제곱짜리, 접지도체 6mm 제곱짜리이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도체를 고압이나 특고압 기기에 썼을 때, 고압이나 특고압 기기용 접지는 6mm 제곱이고, 여섯 번째, 저압이었을 경우, 저압이죠. 저압일 경우는 16 이하이니까 저압성 굵기로 따졌는데, 이동용이었을 때, 이동. 여기는, 여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것은 고정기구이고, 그 다음에 이동기구는 다시명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0.75mm 제곱짜리를 쓰면 되는 것이고, 연동연선을 사용하게 되면 1.5mm 제곱짜리를 쓰게 되고, 저압일 때죠. 이것은 만약에 저압일 때 이렇게 쓰고, 고압이나 특고압인 경우는 10mm 제곱짜리를 사용하죠. 10mm 제곱짜리. 좀 복잡한가요? 아무튼 이렇게 접지도체를 외워야 돼요. 접지도체를 이렇게 외워주게 되죠. 지금 우리 문제는 다중접지일 때 얼마냐? 6,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아마 여러분들이 접지도체 이제 외우실 때 나올 때마다 헷갈릴 거예요. 조금씩. 요거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더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다섯 번째 것 이렇게 쭉 외워야 돼요. 여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다시명료도 잘 나오거든요. 이쪽도. 우리 문제는 다중접지죠. 다중접지 나오면 6mm 제곱의 접지도체다. 그래서 22.9kV이고 여기 선로가, 그 다음에 다중접지가 되어 있고 접지도체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6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접지도체는 안전하게 대지로 고장전류를 흘릴 수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하게 대지로 전류를 흘린다는 말은 당연한 소리니까 안 외워도 되죠. 접지도 그렇게 여기서는 6이 답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전기 저장 장치 설명했네요. EMS. 자, 전기 저장 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이제 그 순간적인 피크치에 대비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발전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피크치에 대비해서 전기 저장장 축전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가 순간적으로 피크치가 되면은 축전지 시설에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저장 장치. 전기 저장 장치 시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는 전선 2.5mm 제곱 이상. 여기서 전기 저장 장치 이 전선 굵기 2.5는 전기 저장 장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이 있죠. 분산형 전원,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뭐 등등등 있으면 이때 이런 데 쓰는 전선을 전부 다 2.5를 써요.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의 전선의 시설 굵기는 2.5mm 이상짜리이고 분산형으로 들어가는 태양광의 전선 굵기나 풍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전선 굵기들도 2.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단자를 체결 또는 잠글 때 너트나 나사는 풀림 방지, 모든 볼트나 너트는 나사 풀림 방지해야 돼요. 나사 풀림 방지의 대표가 이중 너트나 또는 스프링 와샤를 사용을 하죠. 특히 진동이 있는 기구, 특히 단자에다가 전선을 연결할 때에는 나사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중 너트라든지 또는 스프링 와샤 같은 걸 써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죠. 외부 터미널과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점의 압력이 사용 기간 동안 내내 유지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접점이 외부 터미널하고 연결했어요. 압력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1년 사용하는 거나 2년 사용하는 거나 10년 사용하는 거나 전부 사용 압력이 그 기간 동안만큼은 유지해 줘야 되죠. 4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자, 전기 저장 장치에는 전기 저장 장치, 분산인 전원 장치, 태양광 풍력 이와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케이블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려면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절연전선을 썼어. 이때 절연전선을 사용했어요. 얼마짜리? 단면적 2.5mm 제곱짜리 연동선. 이걸 사용했어. 그럼 반드시 전선관 시스템이나 또는 덕팅 시스템, 덕팅 시스템 이해가셨나요? 등에 사용을 해야 되죠. 덕팅 시스템이나 전선관 시스템이나 여기에 사용해.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럼 전선관은 금속관, 합성수지관, 덕트는 금속 덕트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 넣어서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 애자공사가 나오는데요. 애자공사로는 시설할 수가 없다. 시설 불가. 그러므로 전기저장장초, 태양광, 풍력발전소에는 애자공사 안 됩니다. 전선관에 넣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16번 바로 나오네요. 태양발전소에서 태양전지 모듈 등을 시설할 경우 사용 전선의 굵기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케이블이 없으면 반드시 2.6mm 이상의 2.5mm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2.5가 답이 되죠. 정답이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17번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단면적은 구리로 얼마가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자공사는 노출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트렁킹 시스템이나 덕팅 시스템이나 전선관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덕팅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덕팅 시스템이나 케이블 안에 들어가는 몰딩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트렁킹 시스템이죠. 갑자기 트렁킹이란 말이 트렁킹 시스템 생각이 안 나네요. 전선관이죠. 덕트죠. 트렁킹은 몰드입니다. 몰드죠.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전선관의 전선의 단면적을 연선 사용해야 되고요. 연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만약에 연선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전선의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는 단선이 가능하죠. 10mm 제곱 이하는 단선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연선을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연선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단면적이 1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저압 옥내배선에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관에 들어가거나 덕탄에 들어가거나 트렁킹 안에 들어가거나 전부 이런 것들은 여기 단선으로 물어봤고요. 동선으로 물어봤으니까 10mm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리로 말하는 거예요. 동선. 만약에 여기 이제 알루미늄 같으면 16으로 가죠. 알루미늄은 16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옥내배선은 알루미늄보다는 구리로 많이 쓰니까 구리로 외워야 되죠.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17번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전선관으로도 잘 나오고요. 전선관을 구분해 가지고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등으로도 잘 나오고요. 다른 걸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10mm 제곱을 넘으면 연선, 10mm 제곱까지는 단선을 써도 됨. 기본적으로 연선 쓰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선 사용하려면 단면적이 10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18번 문제 관광 숙박업 또는 일반 숙박업을 하는 객실의 입구 등에는
조명용 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몇 분 이내에 타임 스위치. 자, 이때 여기 타임 스위치의 시설은 주택, 아파트, 주택에 있는 주택에 현관등이 있죠. 현관등에는 3분 이내에 소등할 수 있는 타임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호텔 또는 뭐 관광 숙박업법에 들어가 있는 객실 입구 등이죠. 객실에 있는 입구 등입니다. 여는 1분 이내에 소등할 수 있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센서 등을 설치해야 되죠. 자,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지 않으려면 센서 등을 시설한다. 여러분 집에는 전부 센서 등으로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다 센서 등을 하니까요. 그래서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센서 등을 설치해야 돼요. 타임 스위치, 아파트 주택은 3분, 호텔은 1분. 그러므로 여기서는 숙박업, 관광업이 호텔을 말하니까 1분.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19번 문제.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는 계측기의 계측 대상에 해당돼요. 이 계측 장치는 항상 머릿속에 모든 계측 장치는 전압, 전류, 전력, 온도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압, 전류, 전력, 온도가 기본이죠. 그러면 태양광에서는 당연히 전압, 전류, 전력이니까 1번만 맞게 되고, 역률 필요 없지. 태양광 설비에 역률이 왜 필요합니까? 직류인데. 그리고 주파수, 직류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태양광 설비라든지 전기 저장 장치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전압, 전류, 전력, 이온 온도까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9번에 1번. 이런 문제는 아주 쉽네요. 그죠?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20번 문제. 소세력 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15kV 이하인 경우 절연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제한값은 8A이다. 이때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얼마가 되냐. 이 문제, 이 소세력 회로 문제가 의외로 쉬운 문제가 이제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요게 이제 소세력 회로, 원래 소세력 회로라는 말은 1차 측의 변압기가 대전압이 300V 이하죠. 소세력, 예를 들면 여기 1차 측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1차의 전압이 나오죠. 1차 측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죠. 그러면 2차 측 나올 거 아닌가요? 2차 측의 사용 전압은 10V, 60V 이하죠. 60V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측에 개폐기가 있고 과전류 차단 장치가 있겠죠. 과전류 차단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로에 부하 선로가 연결이 되죠. 사용설비가 여러 개 연결될 수도 있죠. 사용설비가 여러 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또 개폐기가 있고, 옆에가 개폐기가 있고, 또 과전류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사용설비가 있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설비가 있어요. 이때 여기 사용설비가 60kV가 최대예요. 60kV 최대인데, 자, 우리 문제가 뭐냐? 여기에 사용하는 설비가 15kV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설비의 전압이 15V 이하짜리가 있고, 15V에서 30V 이하짜리가 있고, 30V에서 60V 이하짜리가 있다. 최대 60V까지니까요. 60V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최대. 이때 이제 단락 전류값하고, 그 다음에 2차 측에 여기 단락사고가 생겼어요. 이렇게 단락이 생기면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기 단락 전류죠. 여기 이제 15A 이하의 단락 전류가 8A라겠어요. 8A. 여기가 5A, 여기가 3A. 8, 5, 3A. 이때 그러면 여기 단락 전류가 그렇게 흘러갔을 때 이 과전류 차단기 용량
여기 용량 말하는 겁니다. 이거 과전류 차단기. 그때 과전 차단기 용량 물어봤죠. 과전 차단기 전류 용량값 8이었을 때 5, 5였을 때 3, 3이었을 때 1.5거든요. 8, 5, 3만 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씩 내리면 되지. 8이었을 때 5, 5였을 때 3, 3이었을 때 1.5.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8A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거의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나 똑같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A가 답이 되죠. 여기 이제 관연도 문제 중에 여기 관연도 문제 중에 말합니다. 여기 1.5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1.5. 그러니까 30V에서 60V 이하였을 때의 과절 차단기의 용량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1.5. 여기 3. 그래서 이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 규정은 새로 나온 규정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규정이에요. 있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관연도 문제 최근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15A 이하이고 단락전류가 8A이면 과절 차단기 전격 전류는 5A짜리의 전격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산업기사 CBT 문제 중 하나를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